엄마는 평생을 약물 중독으로 보내고 아버지는 매번 후보가 바뀌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이 자기 것 같았던 이 아이는 커서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J.D. 벤스는 오하이오의 철광 도시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태백 같은 곳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시절에는 철광 도시로 번화하다가 수요가 사라지면서 일자리와 희망이 사라지고 소멸해가는 도시죠. 우리는 미국에서 백인이면 의례 잘 사는 인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코틀랜드계의 아일랜드인인 J.D.의 조상은 남부의 노예 경제 시대부터 육체 노동을 이어온 가난한 백인 노동계층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힐빌리라고 부릅니다. 빈곤, 이혼, 마약 중독이 빈번하고 가난과 불행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J.D.는 84년생입니다. 그리 오래지도 않은 과거인데 힐빌리에서는 굶는 아이들이 여전히 허다했고 부모가 두세 번씩 바뀌는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J.D. 역시 일찍이 생부가 떨어지고 엄마가 남자친구를 바꿀 때마다 또는 싸울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한 번은 엄마가 J.D.에게 같이 죽자며 자동차 시속 120km까지 밟았고 J.D.는 겨우 차에서 내려 낯선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엄마가 끝까지 쫓아와 잡으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엄마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린 날을 보내면서 일상은 엉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울과 피곤함에 잠을 깼고 학교에서는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며 산만하게 일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J.D.에게는 그가 엇나가지 않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할모와 할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할모와 할보도 아들에게 장난감에 손을 못 대게 한 점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 가게를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단순 무식하고 포악한 힐빌리였지만 손주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J.D.도 사실은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에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보다 해병대를 선택했고 해병대에서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제대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한 발 한 발 사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어엿한 미국의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힐빌리 중에 J.D.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는 여전히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보편화된 가난한 지역과 인종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비참한 생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이 책을 질질 짜면서 봤습니다. 어린 J.D.의 슬픔과 할모 할보의 사랑,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엄마의 입장,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됐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무력하고 나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 무섭잖아요. 저도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마다 학생들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미래가 너무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직업이나 환경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왜 누군가가 게으르고 무능력한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힐빌리의 노래였습니다.